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요 720만원입니다. 720만원 해서 마이너스 25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였던 두 종목이 다 하락해 버리는 바람에 손실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종목에 몰빵돼 있었는데 두 종목이 다 하락해 버려 가지고요. 방어하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나마 손실 좀 줄인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와서 계속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막 쭉쭉 빠져갖고 손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좀 심각한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번 달에는 좀 잘 안 되네 이런 정도. 그만큼 지금 좀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음적인 여유가. 제가 아마 그 아르바이트 하고부터 이 심리적으로 여기 이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렇게 집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손실 난 거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은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5월달 아직까지 뭐 날짜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손실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언제든지 손실을 줄일 수는 있겠다. 시장만 좋아진다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이 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25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가는 줄로 시간 개념이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서 공휴일입니다. 이걸 오늘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휴일인 줄 알았으면 어제 매매할 때부터 조금 그 공휴일을 앞두고 종목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대책 없이 그냥 지나지 않나 싶고 일단은 내일 공휴일이고요. 부처님 오신 날그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저런 거 듣잖아요.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외우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쭉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은 공하다. 뭐 미성양 뭐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 뭐 소리로 듣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하다. 공하다는 게 이제 없다가 아니고 완전히 없는 의미는 아니고 공하다라는 그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 살아남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모든 게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어, 고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고민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서 사라지게 되면 고민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 해탈을 한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맞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어,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법륜스님 강연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강의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뭐 금강경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보리수 나무가 그 아래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수행을 합니다. 산 같은 데서 그 이제 앉아가지고 그 명상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죠. 그럼 그 부처님이 이제 높은 데 앉아 계시면은 밑에 제자들이 쭉 앉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대화를 하듯이 뭐 수보리야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런 뭐 쭉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걸 듣고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죠. 그 부처님 바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다음 때로 넘어가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면 자꾸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자분들이 그 모였답니다. 회의를 하러 모여가지고 동굴에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좀 이제 그 높은 제자가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네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언제쯤 어디를 가셔갖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창을 하면 제자들이 쭉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나도 들었네 뭐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하면 그걸 이제 그 나무 껍데기인가 뭐 얘기 해가지고 그 이렇게 옛날에 그 필기하는 그 도구 있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기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불경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쭉 전달돼 가지고 번역이 되고 해갖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 적었으면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읽으면서 좀 나름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제자들이 들었는 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말해갖고 그걸 다시 글로 옮기니까 정확한 전달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그 의미인지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인도 쪽 사람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 쪽으로 해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건강경하고 이런 거 쭉 읽어보니까 그 정확하게 느낌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뭐 큰 흐름상 봤을 때 그 아주 괜찮은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부처님 그 말씀은 그 법륜스님 유튜브 영상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 적응해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법륜스님한테 상담하면 거기 이제 그 적극적으로 정문적설이라 그러죠. 법륜스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는 게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산 오셨을 때 같이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실제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법륜스님한테 바로 그 강당에서 가운데 쪽에 쭉 이렇게 질문할 사람은 안 줬습니다. 한 5명 정도 앉혀갖고 그 질문하는데 제가 그 마이크 들고 직접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게 아마 그 결혼 생활과 깨달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부처님은 결혼하신 다음에 그 아내하고 아들을 두고 그 고행길을 떠나셨죠. 그래서 그 떠나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가서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일반 우리 사람들은 깨달음을 못 얻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법륜스님 답변이 대충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으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뇌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 이 이치만 깨달으면 내가 지금 주식하고 돈을 잃었다. 이 돈 잃은 이것도 모든 공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었다 하고 이러면 고민될 게 없죠. 근데 내가 오늘 25만 원 손실 봤다. 내 돈 25만 원 이렇게 하면 고민이 생기죠. 잠도 못 잡니다 밤에. 근데 원래 저 25만 원은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의미가 색즉시공 뭐 공즉시색 때 공이라는 게 완전히 없다 무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는 아닌데 공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 돈이 공하다고만 그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건 원래부터 나한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민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 원래 없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설명이. 근데 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 대부분의 고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그 고민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 대다수의 고민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대충 그런 원리로 다 맞추면 다 맞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내가 니한테 해줄 것도 없고, 내가 니한테 도움 받으려고 늙어가지고 니한테 도움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걱정거리가 좀 사라집니다. 진생은 진생이다 이런 관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참고로 저는 그 종교는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접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뭐 쭉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씀은 그냥 따르면 되죠.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을 하셨거든요. 부처님 하신 말씀도 다 맞는 말입니다.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럼 맞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마음이 편하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법륜스님 강연 그걸 유튜브 영상 보다가 부처님 말씀도 괜찮다 싶어갖고 뭐 건강경부터 해갖고 불경 책 좀 이렇게 찾아서 뭐 공부 좀 해본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하고 부처님 두 분을 다 믿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을 그 크리스찬 부디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닐 수 있는 아무데나 다 통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하다 보면 옆으로 샜는데요. 대충 그래서 내일은 공휴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약보합이었는데요. 이건 아마도 그 전날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갖고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그렇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지난밤에 그 미정씨는 그 전날 있죠. 지난밤 말고 그 전날 미정씨가 상승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날 미정씨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뭐 소매 판매 부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이거는 조금 호재성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정씨가 많이만 안 빠진다면 미정씨가 올라가고 나서 어제 우리 정씨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미정씨가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국내 정씨는 따라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0.69%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한 1.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공휴일이죠. 그래서 미증시가 두 번 지나가게 되죠. 오늘 저녁에 미증시하고 내일 저녁 미증시 두 개를 다 판단해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그 예측하기 좀 더 어렵지 않나 싶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날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관론자 쪽이다 보니까 여기쯤에서부터 계속 하락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이만큼 했는데 어제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뭐 그 느낌입니다. 확률 50%죠.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제 목요일 올라가면 제가 그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서 또 목에 힘 주는 거고, 만약에 뭐 내려가 버리면 좀 뻘쭘하겠죠. 그러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려갔네요. 또 아쉽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냥 찍는 겁니다. 너무 믿지 마시라는 뜻으로. 그냥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저는 대응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 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종목 준비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상승할 때는 또 종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하는 게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봤던 종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괜찮아 보였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GTS인데요.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갖고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참고로 그냥 뒤에라도 좀 조정 받을 때 한번 노려보자 싶어서 이 종목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KGTS 이 종목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좋게 나왔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거니까.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 전년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이 6천억 정도였던 것 같고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였던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려고 한 요 정도 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18% 정도 선까지만 내려오면 요 정도 선 한 18%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기다렸는데 요렇게 내려올려 그러다가 그냥 확 땡겨올려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 잡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이니까요. 뒤에라도 조금 급등 후에 좀 횡보를 한다거나 약간 조정 나오면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새로 잡은 종목인데요. 그거보단 제가 가졌던 종목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어제 휴마시스 한 400만원, 엑세스바이오 한 300만원대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이 팜젠 사이언스인가 이 종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게시판 걸 보니까. 이 종목이 전환사채 발행인가 뭐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연결지어 갖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핑계인 것 같고 엑세스바이오가 실적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식 축구인가 뭐 하는데 운동장에 한 2만 명 넘는 관중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빽빽하게 앉아갖고 관람하는 걸 봤습니다. 영국도 지금 했는지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장에 몇만 명 들어가고 마스크 안 끼고 테스트 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상화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보급이 계속되면 확진자가 확 줄어들게 되면 지금 한 2, 3만 명대지 싶은데요. 확진자가 더 줄어들게 되면 이제 진단키트가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은 정말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진정돼 갖고 해결돼 버리면 2분기 혹은 3분기 때 진단키트가 이만큼 팔리겠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버린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다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대단한 성과죠. 백신 접종 효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단키트가 이제는 끝이 아닐까 하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빠져서 제가 손절했던 금액이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7,400원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올리고 밀리길래 빠질 것 같아서 손절했는데 이게 빠지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손절했는 가격보다 100원 더 올라서 끝나버렸습니다. 27,500원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왠지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두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엑세스바이오는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손절했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조금 더 생각해볼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요. 왜냐하면 태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대만 쪽에서 확진자가 원래 코로나 방역이 잘 되는 나라였는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태국인가 거기는 7,000명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방역 잘한다던 대만도 지금 100명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베트남도 지금 몇백 명 이상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해갖고 동남아 쪽으로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영국처럼 화이자 백신을 많이 구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동남아 쪽에는 아직까지 그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 휴마시스를 한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국내 확진자도 오늘 이제 528명으로 많이 줄긴 했는데, 이거 주말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한 목요일까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확진자가 골고루 지금 많이 늘은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뭐 경기도, 서울 이쪽만 많았는데 지금은 부산도 오늘 보시면 벌써 27명 나왔죠. 울산 많이 나오고 있고 충청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확진자가 폭증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냥 PCR 검사로만으로는 힘들다는 그런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보급해가지고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자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 가장 핵심은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통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지켜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조금 이제 문제점은 내일 공휴일이라서 또 확진자가 줄겠죠. 검사 숫자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로나가 진정되느냐 아니면 계속 확산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현재 300만원치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늘 신규로 잡았던 종목은 오디텍이라는 종목 일단 100만원치만 잡아봤습니다. 이건 그 반도체 쪽인데요. 실적이 탁월한 건 아닌데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1분기 영업이익이 15억 나왔죠. 그냥 많지는 않은데 매출액이 132억에 15억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32억에 15억 나왔기 때문에 전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얘가 부채 비율이 거의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때 테슬라 자동차 쪽인가 뭐 어느 쪽에 부품 공급한다는 거 갖고 급등했었는데 그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돼 가지고 증시가 상승할 때 뭐가 올라갈까 이제 이거 생각하다가 반도체 쪽에도 하나 정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종목 쭉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뭐 들어가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반도체 쪽에도 하나 정도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디텍을 100만원 잡았고요. 솔직히 이건 그냥 뭐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100만원치 잡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그 제대로 잡았던 게 잉글우드랩을 잡았습니다. 현재 약간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요. 잉글우드랩을 제가 얼마에부터 찾기 시작했냐면 6,630원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5분봉입니다. 여기쯤이었죠.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6,630원. 맞죠? 제가 잡고 뒤로 밀렸다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요거 잡은 이유는 왜 잡았느냐 하면 잉글우드랩의 그 실적을 봤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362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4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 그 화장품 판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쪽을 주력으로 하는 것 같고요.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건데요. 코로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 잘 안 팔렸겠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선방했다는 이게 이제
제가 괜찮게 보는 부분이고요. 코로나의 화장품 다른 뭐 한국 화장품부터 해갖고 실적이 전부 엉망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그런대로 나오고 있었다는 그 부분이었고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증했을 줄 알고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실망감으로 지금 밀렸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이 자리에 들어갔던 요쯤에도 제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매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 실적 발표했는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이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미국 수출 물량을 실을 선사 일정 지연과 뭐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배에 싣고 그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요즘 그 물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류 배송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연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용기 교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분기 매출 상당분이 2분기로 지연 반영됐다 이 문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해석하자면 수출 물량을 그 배에서 빨리 못 실어 가가지고 1분기 계약 따갖고 이제 이 잡아야 되는데 물량이 그 아직까지 못 갔다는 얘기죠. 계약은 했지만 못 갔기 때문에 이게 그 돈을 받아야 이게 잡힐 건데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분기 때 수익의 상당 부분이 2분기로 잡힌다 이런 얘기니까 2분기의 실적이 그 많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게 1분기 매출 상당분이 2분기로 지연 반영됐다 이렇게 하니까 2분기 매출을 반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그 전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빠지는 이유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베타 콤플리라 그래갖고 코스타네즘 책에 나오는 거 기정사실 재료 노출 이런 의미죠.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대했는 것보다 조금 덜 나오면 급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평방이 나와버리니까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니까 실망 매물로 해갖고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수 빠질 때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또 이때 빠졌기 때문에 지수 빠지면서 같이 쭉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분기 매출이 2분기로 잡힌다 하게 되면 2분기 때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백신 보급이 많이 돼갖고 코로나가 거의 진정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안 나오던 부분이 매출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면 화장품을 많이 못 쓰죠. 그러니까 뭐 화장 깔끔하게 다 하고 나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여자분들 화장하는 거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를 전부 다 벗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동안 못했던 화장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잉글루드랩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 올라갈 것 같고 잉글루드랩은 코로나가 진정됐을 때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두 종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쪽으로 뭐 수익 나면 또 한쪽으로 손실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잉글루드랩을 3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잡았던 종목이 너무 잘못 잡아가지고 오늘 지수가 상승할 걸 생각한다면 지수 상승할 때 올라갈 종목들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가 확산될 줄 알고 잡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됩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이 현상.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이 숫자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검사를 했을 거고 검사 숫자도 많았답니다. 그럼 이제 한 6, 700명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528명대 나와버리니까 좀 확 줄은 느낌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가
국내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이 확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진정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고 백신 접종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도 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지켜보고 목요일 날 그 정리를 하든지 그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까지 끝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대한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댓글 주셨는데요. 댓글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 방송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미처 이 종목에 대한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조사 안 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업종들이 지금 HMM이라는 종목이 거의 대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5,000원대부터 해갖고 지금 거의 5만원대까지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이 회사가 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 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그것도 봐야 되겠죠.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대부분 액면가는 500원짜리인데 얘는 5,000원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보시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동량이 그 많이 증가해 가지고 그 뭐죠? 운임지수가 급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운임지수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급등해 갖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고 나서 작년 수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주 높게. 근데 원래 예상 수익이 작년보다도 또 월등히 높게 잡혀 있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좋을 것이다. 운임지수가 계속 좋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 경제가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 더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라왔다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는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올라가고 뚫고 또 더 올라가죠. 이만큼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여기서부터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반영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조금 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도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이건 제 개인적으로 뉴스 들을 때 얼핏 제가 떠올랐던 건데요. 컨테이너가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없었다면 컨테이너에 수출 물량을 실어 가지고 한쪽에서 다른 곳으로 싣고 가서 그다음 거기서 내려놓고 그쪽에 있는 물건을 싣고 다시 또 반대쪽으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쭉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싣고 가갖고 빈배로 돌아오면은 그 낭비니까. 근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싣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내려놓고 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싣고 올 물건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거의 다 내려놓고 이제 빈배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운임지수는 올라가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운임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돼가지고 여기보다 더 급등하게 막 쫙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좋다고 보긴 하는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위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근데 지금 문의하신 종목이 그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은 그 가격 보시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게 아마도 그 액면가가 500원짜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그 HMM하고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이런 쪽보다는 철광석, 뭐 천연가스, 원료 이런 뭐 자원을 주로 싣고 옮기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 컨테이너 실어 옮기는 아까 HMM 그 종목은 예상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 올해 실적이나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이나 아니면 올해 예상 실적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그 수혜를 봐갖고 수익이 급증하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느낌에.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얘는 올라가는 게 지금 흐름이 좀 다르죠. 그 아까 HMM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계속 쭉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뭐 15,000원짜리가 거의 5만원 갈 동안에 계속 올라갔는데 이 대한형은 보시면 초기에 올라갈 때 이때는 따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얘는 그냥 그 횡보하는 쪽의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오를 만큼 어느 정도 오르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대충 뭐 그냥 느낌상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좀 저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것은 특히나 이렇게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데서 숫자들이 조금 어정쩡하게 나와버리면 저는 일단 선뜻 잘 안 들어가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더 올라가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이제 혹은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쪽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는 쪽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다시 할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충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못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잘 모르는 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인생사 모든 이야기 다 괜찮습니다.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방송할 때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혹시나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륜스님 그 유튜브 영상 정토에 치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집사람이 듣는 거 옆에서 그냥 그 같이 듣고 있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냥 작정하고 막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좀 어느 정도 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분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법륜스님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